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신 시간이죠. 미스터 스몰캡입니다. 스몰캡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므렐러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우리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가 붕괴된 이후에 다시 이번 주에는 만회했습니다. 1000포인트 만회한 이 상태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지수의 상승과 하락보다는 지금은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엔 테이퍼링 이슈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확실시 될 때 그때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통 지수의 상승에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거를 이제 베타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종목에 투자하는 걸 이제 알파라고 하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알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종목을 많이 발굴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개별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참 시장이 어렵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최근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리고 2차 전지 소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친환경, 신재생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들 종목군들 좀 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네. 방송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쵸. 이제 폴더블하고 수소 요거는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네. 섹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애널리스트 출신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망하는 전망 자체가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어떤 게 유망할까라고 공부하시는 거는 좋습니다만 결국엔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그때 일주일마다 바뀌거든요. 산업의 사이클이 원래는 보통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 보는데 요즘은 네.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주식은 사이클이 더 짧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유동자금 보시면은 뭐 저도 기관 매니저 출신이고 뭐 애널리스트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 기관보다는 지금 개인들이 직접 주식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망한 섹터보다는 제가 볼 때 익숙한 키워드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숙한 키워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스터디가 돼 있는 수소, 그다음에 폴더블은 IT 같은 경우는 전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트업체나 이쪽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상승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IT 내에서도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는 Q가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사전 계약을 했는데 삼성의 올해 목표치가 이제 9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90만 대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10분의 1을 먼저 차지하고 나가는 거고 이제 글로벌 런칭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폴더블이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삼성의 전략을 한번 보시면 올해 이제 이쪽에서 삼성이 아예 갤럭시 노트를 단종시켰습니다. 그 수요를 폴더블로 지금 하는데 그 전략이 지금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IT 부품주라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생활 소비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스위칭되는 국면이라서 사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바텀업에서 숫자를 얼마 하고 이렇게 간다보다는 뉴스가 이렇게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멀티플이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잘 팔리면 뭐 아까 방송에도 나왔던 이제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 이런 업체들 실적도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만 아마 분석 자료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장은 분명히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자, 이럴 때 스몰캡 유망주는 어떤 쪽을 봐야 되며 그 투자 포인트도 말씀 주시죠. 뭐 일단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약간 그 방금 말씀하셨던 키워드랑 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추가적으로 뭐 수소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내용은 나왔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소 섹터가 왜 오르냐? 결국에 9월 7일 날 현대차가 글로벌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한 10일 정도 시간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뭐 따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뭐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컨셉을 이제 현대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중국에서 또 수소차 굴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센티멘트가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군은 뭐 제가 볼 때 대장은 가장 먼저 오른 대장이 상하프론테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두산 피어셀이나 아니면 효성 첨단 소재도 같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로 매수하실 때는 상하프론보다는 이쪽 종목군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저희가 시장의 센티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상하프론테크가 과연 조정이 나오느냐. 이제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어떤 다른 종목군에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관련돼서 유망주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저희가 한국이 이제 제조업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면은 네. 2차 전지도 제조업이고 뭐 화장품도 제조업이고 네. 뭐 브랜드긴 합니다만 한국이 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CMO도 많이 유명해졌죠, 글로벌로. 근데 저는 요즘에 관점을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하면은 보통 네이버, 카카오 빼고는 네. 그냥 SI 업체. 그러니까 SI라고 하면 그냥 외주 용역 줘서 뭐 전산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이런 업종들이 코넥스 종목에서 이전 상장하거나 신규 상장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개발자를 갖고 있는 업체랑 그 산업에 진출해 있는 업체는 저희가 이제 산업의 어떤 성장기에는 스터디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노랑 아톤 두 개를 갖고 왔고 뭐 네. 아톤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엠노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굉장히 간단해요. 뭐 저희가 소프트웨어 업종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흐름으로 하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이제 구매 SCM 솔루션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CM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구매를 할 때 어떤 그 효율화를 해주는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매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효율화 작업들을 대기업 인력을 다 써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인건비보다는 조금 싼 중소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클라우드까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주는 업체인데 사실 코넥스에서 인정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버행의 이슈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네. 이런 업체가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핀테크나 플랫폼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제가 현직 애널리스트에 있을 때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PER 멀티플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 보통 이제 인력을 뽑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력이 결국에는 제조업체로 보면은 캐펙스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뽑으면은 또 인건비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순간이 오히려 실적이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때 오히려 좋아지는데 그런 걸 겪고서 난 업체들은 보통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15% 이상 나오거든요. 엠노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을 한 530억의 영업이익률 16% 정도 보고 있고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이 뭐 못해도 8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체들은 이제 PSR 밸류에이션을 저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이제 비상장에 있을 때 보통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PSR 3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올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치면 이제 PSR로 3배라고 하면 이제 시가총액 1,500억이 보통 적정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전 상장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핀테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있죠. 경리나라를 하고 했던 웨캐시. 네. 네, 웨캐시 같은 경우에는 PSR이 7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멀티플을 7배까지 준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프리미엄을 많이 준 거고 정상적인 가격은 이제 4배에서 6배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추정할 때 리포트에 매출액이 올해 500억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PSR 3배하면 1,500억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1,200억 정도에 사면은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1,500억이기 때문에 다운사이드는 뭐 제가 볼 때 1,200억 이하로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멀티플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을 5배, 6배 주면은 업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엠로 들어봤고 두 번째 아톤도 조금 짤막하게 네. 들어볼까요? 아톤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아까 엠노로 같은 경우는 이제 SCM 구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제 저희가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 뱅킹을 하면 거기에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NH나 아니면 KB나 이런 은행들이 어플리케이션 많이 출시하고 있고 저축은행들도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역시 이제 올해 실적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분기에 40억이 나왔고 상장한 이후로 실적이 한 번도 못 내다가 이번에 굉장한 큰 실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연간 실적이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예상 매출액도 올해 한 4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PSR 한 지금 4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다운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같이 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스몰캡 안에서 엠로 그리고 아톤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윤주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